78살의 박진호 회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날씨라도,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이 습관만큼은 수십 년간 지켜왔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박진호는 넓은 정원이 있는 자택 뒤편에서 태극권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정부 최 여사가 정중히 알립니다. 그러나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을 거야. 운동 좀 더 하다가 나갈 테니 차는 준비하지 말고. 태광그룹. 국내 재계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수장인 박진호는 호화로운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겼죠. 그의 옷장에는 값비싼 명품 한 벌 없었고 그가 즐겨 찾는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한 동네 백반집이었습니다. 한편 성진전자 연구개발팀에 새로 들어온 25살의 이준혁은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무명대학 출신인 이준혁에게 성진전자 입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진전자는 태광그룹에 이어 국내 전자업계 둘째로 큰 기업이었으니까요. 야, 이준혁. 이거 복사해와. 팀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무명대 출신의 백도 없는 신입사원은 늘 이런 잡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식사하러 가세요. 부장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죠. 그러나 이준혁은 혼자였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도 없고 아직 친해진 동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근처 백반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준혁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백반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준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폈죠. 이 집은 성진전자와 가까워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이준혁이 주문을 마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에 나이 지긋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허름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호 회장이었죠. 그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단골 백반집에 들른 것입니다. 이곳은 그의 회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즐겨 찾던 곳이었죠.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여느 때처럼 된장찌개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올려주게. 박진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이준혁의 옆자리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재계를 호령하는 대기업 회장, 다른 쪽은 겨우 회사에 발을 들인 신입사원. 그야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입은 회식 준비해. 오늘 저녁 6시.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신입사원의 숙명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돌리자 박진호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이준혁의 외침에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죠. 낡은 옷 입은 노인네가 쓰러졌다고 괜히 도와줬다가 책임질 일 생기면 어쩌려고.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준혁은 박진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이준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백반집인데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주소는. 전화를 끄는 이준혁은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준혁은 일정한 리듬으로 박진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노인을 살리는 데 집중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켜봐요, 젊은이. 내가 해볼게. 갑자기 누군가 이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근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이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하고 맥박이 약합니다. 기도는 확보됐고요. 이준혁이 짧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준혁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처에 놀란 눈치였죠. 식당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은 밖으로 나가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죠. 이쪽입니다.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추고 박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이준혁은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안위가 걱정됐습니다. 혈압 90-50, 산소 포화도 88%,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준혁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움찔거렸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눈을 떴죠. 어르신, 저 들려요?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시선이 이준혁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준혁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성진전자. 박진호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낡은 운동복을 입은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했죠.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기억해두겠소. 그 말을 끝으로 박진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노인을 옮겼어요. 이준혁은 그저 멍하니 바라봤죠. 왠지 모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한 청년이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만 들이대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이준혁은 쑥스러워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점심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죠.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박진호 회장은 구급차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진전자 배지를 단 젊은이. 경쟁사의 직원이었군요. 박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죠. 회장님, 의식 회복하셨습니까?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알아봐.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나를 구한 청년. 성진전자 직원이던데 이름이 이준혁이라고 했어.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경쟁사 직원이지만 그 청년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 박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왔죠. 그리고 이준혁에게서 진실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금전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인간적 도리를 보았던 것이죠. 이준혁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초과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핑계는 그만두고 오늘 회식 예약했냐? 이준혁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후 내내 백반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업무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기억해두겠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진호 회장은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과로와 일시적인 혈압 저하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며칠간 병원에서 관찰한 후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에 관한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어요. 어서 보여주게.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이준혁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준혁, 25살.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무명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부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성진전자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신입사원이고요. 박진호는 천천히 정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준혁의 대학 성적, 동아리 활동, 인턴 경력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은 어떤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준혁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대학 학비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현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자신의 모습과 이준혁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어떤가?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명대 출신이라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되지 못하고 주로 잡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청년을 우리 회사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보게.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이 경쟁사의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그 청년이 회장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항상 언론 노출을 꺼렸으니 젊은이들은 내 얼굴을 잘 모를 거야. 게다가 나는 그저 허름한 운동복을 입은 노인일 뿐이었으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영입하시겠습니까? 직접적인 스카우트는 경쟁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에게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어요. 걱정 말게.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네. 우리 회사 신사업부에서 공개 채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적합한 인재라고 추천해주면 되지. 하지만 회장님, 지원자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에 더욱 공정해 보일 것이네. 그 청년의 이력을 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군. 자, 이제 그만 쉬게. 내일이면 퇴원하니 준비해주게. 비서가 물러간 후 박진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준혁처럼 순간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행동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준혁은 성진전자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백반집 사건 이후로 팀장의 눈밖에 나버린 탓이었어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준혁, 그 자료 아직도 못 끝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지 언제야? 너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 이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 자료는 어제 저녁까지 완성했어요. 하지만 팀장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신입사원인 그로서는 항변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꼭 끝내겠습니다. 팀장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명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준혁 씨, 인사팀에서 찾던데요. 옆자리 선배의 말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혁 씨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인사팀 과장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준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일 아니니 긴장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온 추천서 때문에 불렀습니다. 추천서요? 이준혁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을 추천한다는 사람이 누구지? 네, 태광그룹에서 인재 추천 요청이 왔더군요. 특별 채용 프로그램인데 이준혁 씨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광그룹이라니 경쟁사 중에서도 최고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학교 교수님이나 이전 인턴십 관계자가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니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이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광그룹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 궁금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이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제안이 진짜일까? 아니면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한 함정일까? 그때 백반집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노인과 이 제안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주일 후 이준혁은 태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햇빛을 반사해 눈부셨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빛나는 듯 했습니다. 이준혁님, 태광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준혁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 면접을 봤는데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신입이지만 차장급 대우라니 꿈만 같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신사업 기획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성진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설도 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팀원을 소개합니다. 이준혁 차장입니다. 팀장의 소개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혁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신입사원이 차장으로 소개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준혁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준혁 씨는 겸손하시네요. 이력서를 보니 대단한 역량을 갖추셨던데요. 팀장의 말에 이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은 평범했는데 마치 대단한 인재처럼 소개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준혁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기기의 핵심 시스템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성진전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회였습니다. 이준혁 차장,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함께 하시죠. 팀장의 제안에 이준혁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성진전자와는 달리 여기서는 신입이라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식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후배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이준혁 씨, 어디서 근무하셨다고요?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경쟁사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진전자에서 잠시 일했습니다. 아, 경쟁사에서 오셨군요. 그럼 더욱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실 테니까요. 선배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이준혁은 점점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준혁은 태광그룹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노력이 인정받는 환경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준혁 차장,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연례 행사인데 우리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팀장의 말에 이준혁은 긴장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회장님 앞에서 발표라니요. 하지만 이런 기회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준혁은 밤낮 없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마침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준혁은
앞줄에 앉은 노신사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태광그룹의 회장 박진호였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사업기획팀의 이준혁 차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준혁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박진호 회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그 분위기. 백반집에서 만났던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청중이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전개에 집중했어요. 특히 박진호 회장은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어깨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발표였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백반집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 바로 태광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혹시? 이준혁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박진호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표가 시작되었고 이준혁은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님이 자신이 구한 노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기 전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진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발표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신사업기획팀의 이준혁 차장이지요. 이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당황스러웠어요. 주변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전 나는 백반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준혁 차장이었지요.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이준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갑작스러운 제안,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빠른 승진까지 모두 그날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이준혁 차장은 그 순간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광그룹에 모셔온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의 취업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우연한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준혁 차장, 앞으로도 그날처럼 올바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를 본받았으면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준혁은 박진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게, 이준혁 군. 박진호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긴장한 채 인사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까? 박진호의 질문에 이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으니까요. 박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예상한 대답을 들은 듯 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특별한 이유는 그거란다. 지위나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봤다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했어. 이준혁은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발탁은 그날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자네의 학교 성적, 봉사활동, 인턴 평가까지 모두 살펴봤다네. 충분히 가치 있는 인재였어. 이준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을 단지 은인이 아닌 능력 있는 인재로 평가해주고 있었어요. 한편 이준혁이 떠난 성진전자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주가는 급락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성진전자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성진전자, 내부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기업 신뢰도 하락. 이준혁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처음 입사했던 회사였기에 안타까웠어요. 특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회의 소집 알림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이준혁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진전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합니다. 성진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경쟁사 인수는 태광그룹의 오랜 꿈이었지만 성진전자가 워낙 탄탄했기에 불가능해 보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준혁 차장을 임명합니다. 이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성진전자 출신이라 내부 상황을 잘 안다는 이유였겠지만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회장님, 제가 적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만한 적임자가 없네. 성진전자의 내부 상황을 알고 있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각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이준혁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어요. 많은 직원들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은 성진전자 방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수 협상을 위한 사전 미팅이었어요. 예전 회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준혁 씨? 정말 당신이 맞아? 성진전자 로비에서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태광그룹 배지를 달고 있네요. 출세하셨군요. 동료의 말에 이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회사의 대표로 돌아왔으니 아이러니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준혁을 무시하던 팀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하찮게 여겼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태광그룹 이준혁입니다. 이준혁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수 과정을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인수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태광그룹은 성진전자의 기술력과 인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혁의 전문적인 모습에 성진전자 임원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이 앞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성진전자의 내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몇몇 고위 임원들의 횡령과 부정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었어요. 이준혁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준혁의 말에 성진전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였으니까요. 인수 후에도 실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말은 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가 성진전자에서 겪었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것임을 암시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준혁은 창문을 통해 성진전자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했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인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진전자의 이사회는 태광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도체 사업부는 이제 태광그룹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준혁은 인수합병 과정의 책임자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준혁 이사로 승진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박진호 회장이 직접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사한 지 넉 달 만의 파격 승진이었어요. 이준혁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과분한 대우입니다, 회장님. 과분하지 않네. 자네는 충분한 역량을 증명했어. 이제 인수한 사업부의 통합 책임자로 일해주게. 이준혁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조직 문화는 완전히 달랐고 성진전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컸어요. 특히 그를 무시했던 임원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신입이 뭘 안다고 지시를 해. 인수된 부서의 첫 회의에서 전 성진전자 상무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준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도 한때 성진전자의 일원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준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일부 직원들은 호응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임원들은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려움이었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더 힘들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진전자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예전에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어요. 이준혁 이사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진전자 임원들이 주요 기술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특허와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연구원이 건넨 서류를 보며 이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계약 위반이었어요. 이준혁은 즉시 박진호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진호는 차분히 이준혁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이준혁 이사가 직접 해결해보게. 자네의 역량을 믿네. 이준혁은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성진전자 출신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증거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혁은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되어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던 이준혁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 임원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도 깊은 속내는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통합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준혁의 리더십 아래 두 회사의 장점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입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준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이제 태광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사업부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성진전자에서 영입한 인재들과 태광그룹의 기존 직원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준혁의 부사장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26살의 나이로 대기업 부사장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박진호 회장이 이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백반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네. 박진호의 말에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요. 자네의 능력과 진정성이 자네를 이곳으로 이끈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이준혁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박진호 회장의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백반집에 가보지 않겠나? 회장님의 제안에 이준혁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그 백반집을 찾았어요. 여전히 소박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네요. 그리고 저번에 할아버지 살려주신 그 청년도.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준혁이 태광그룹의 임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박진호와 이준혁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네. 박진호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이 아니라 자네 덕분이지. 그날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어. 따뜻한 된장찌개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에만 목매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학벌이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지. 이준혁은 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진전자에서 그는 학벌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광그룹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구할 리더십의 방향도 그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기업을 성공시키는 첫걸음이라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백반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준혁 부사장,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자네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하고 있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소심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시간 되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이준혁은 문득 백반집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는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